네, 오늘 이 시간에는 LG 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 합의 이슈 위주로 2차 전지 관련 섹터들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지 특집으로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이 시간 늘 함께하는 세 분이죠. 소개해드릴게요.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PB센터의 길건우 연구원, 그리고 이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에 결국에는 빅 이슈가 있었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 주말 동안은 나온 이제 소송 결과 총 내용과 함께 우리가 봐야 할 포인트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 주말에만 이런 얘기 나오죠? 네, 네. 항상 좀 못 쉬게 만드는 게 이슈 계속 터지면서 못 쉬게 만드는 게 하나의 변화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일단 지금 어떤 관련된 내용들은 뉴스를 통해서 거의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짤막하게 중요한 포인트만 짚어보게 되면요. 네. 일단 합의했죠. 합의했으면 이제 합의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한때 SK이노베이션이 1조, LG 에너지솔루션이 3조, 딱 반으로 2조 끊었는데 현금으로 1조라고 하게 되면 5천억씩 두 번에 걸쳐서 내년까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현금 흐름에 그렇게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조는 로열티 지급인데 이 부분이 약간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급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충분히 지금 관련된 현금과 함께 현금 흐름을 봤을 때 특히 SKIET죠. 이쪽에 대한 분리마크 회사 상장하면서 나올 수 있는 추가적인 현금 흐름을 보게 되면 그렇게 큰 부담 없다라고 봤었을 때 쉽게 말씀드리면은 생각보다 좀 깎았고 조금 덜 받았고 뭐 이런 관점 쪽에서 정리가 됐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분위기가 그거 같습니다. 지금 일단 2차 전지 관련된 쪽에서 우려감이 가장 컸던 부분. 그러니까 즉 정상적인 궤도로 성장하다가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한 단계 낮아졌던 부분들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부터는 본 게임입니다. 그럼 본 게임이면은 일단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관련된 2차 전지 쪽에 대한 흐름들을 얼만큼 눈높이를 맞춰가느냐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눈높이는 더 이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어떤 기존의 할인 요인들이 제거됐다는 관점 쪽에서 2차 전지 관련된 동향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그러면 또 배터리 3사 쪽에서 어느 쪽에 무게를 좀 제일 둬야 되냐라는 분위기가 가장 먼저겠죠. 그러면 첫째는 그만큼 할인율을 많이 받았다가 회복하는 종목이라고 하게 되면 SK이노베이션이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가장 첫 번째고 또 정유주에 대한 시장의 어떤 실적의 업사이드도 같이 생각하게 되면 이노베이션이 가장 먼저가 맞겠는데 또 이렇게 바짝 올라오다 보니까 일단 대응은 못 하겠죠. 그래서 일단 순위로 매겨보게 되면 SK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삼성, SDI가 아무래도 차근히 준비를 잘한다는 관점들. LG화학은 저는 아무래도 LG 에너지솔루션의 상장권과 관련된 쪽에서 조금 지켜볼 게 많다는 관점 쪽에서 3위권 정도로 마지막으로 보면서 어떤 우위를 가져가시고 또 그에 따른 어떤 밸류 체인들 있죠. 이쪽도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대표적인 배터리 3사의 순위에 대해서 이제 먼저 김민수 대표님이 얘기를 해주셨고 그렇다면 그동안 LG 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소송과 관련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소송 일지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2019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LG 에너지솔루션이 미국 ICT와 연방지법의 이 영업비밀 침해로 SK이노베이션을 제소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2020년 2월에 미국 ICT가 SK 패소 판결을 내렸고요. 그 이후로 4월에는 미국 ICT가 SK이노베이션의 이의 제기로 재검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올해 들어와서 2월에는 미국 ICT가 LG 에너지솔루션의 최종 승리 및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내 10년 수입 금지 결정을 내렸고 바로 지난 주말이죠. 어제였습니다. 4월에 양사가 미국 행정부의 거부권 시한 하루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합의하는 결론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앞서서 김민수 대표님이 대형 배터리 3사 위주로 좀 풀어주기는 하셨는데 길건우 연구원,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전체적인 흐름은 좀 어떤가요? SK이노베이션이 일단 가장 셀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 네. SK이노베이션이 이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공장 가동들이나 이제 올해랑 내년에 이제 예정되어 있던 매출들을 그대로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우선 가장 큰 수혜를 본 것 같고요. 공장이 이제 증설되거나 가동이 된다라고 하면 그에 들어가는 이제 밸류 체인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밸류 체인 업체들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8% 이상 9% 넘어가고 있네요. 9% 이상 급등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보면 이제 밸류 체인들이 그 후속타로 아마 가장 큰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SK랑 뭐 LG랑 이 소송 자체가 뭔가 일단락이 되면서 그 기술력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LG화학도 아마 동반해서 추가적으로 많이 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자꾸 내재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기술로 인해서 이제 소송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는 앞으로 신규 업체들이 뭔가가 새로 들어오기는 향후 한 2, 3년간은 쉽지 않다. 그렇게 따지면은 기존에 이제 완성차 뭐 LG나 뭐 배터리 3사 얘기들 했는데 이런 기업들이나 소재 관련해서 뭐 장비 관련해서 기존에 우위를 점하고 있던 기업들이 앞으로 2, 3년 동안은 그래도 이 뭐 수혜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들을 본다라고 하면 소송 결과가 뭐 미치는 영향력이 조금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그리고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궁금해하시는 종목이 과연 SK이노베이션 여기에서 얼마나 주가 더 반등할 수 있느냐, 그리고 LG화학 오늘 왜 주가는 왜 이렇게 못 가냐 이거일 것 같은데 한 종목씩 저희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경 본부장님, 증권사들이 일제히 전일 이슈와 관련해서 SK이노베이션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코멘트 그리고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는 많이 내놨던데 본부장님께서는 SK이노베이션 어떻게 좀 보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네. 지금 아직 분위기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물론 조금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충분히 주가에는 좀 매력적으로 작용되고 또 새롭게 또 작용이 될 수가 있는 좀 이슈이기 때문에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지만 사실 주가만 놓고 볼 때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미 오늘 반영이 되면서 다시 한번 또 강한 좀 급등세로 보여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의 경우 바로 이 하나만의 이슈를 가지고 주가가 반등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SK이노베이션은 일단은 어느 정도 좀 합의를 마친 상황에서 어쨌거나 좀 관련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좀 실적 가시화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내 주느냐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13%대 또 급등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장 이렇게 좀 급등하는 이유는 단순히 주말에 나온 이슈로 인해서 주가 급등세를 보였던 거고 물론 이와 관련돼서 뭔가 기대감이라든지 또 새로운 모멘텀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의 경우 바로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좀 시행착오를 좀 겪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주가 흐름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슈를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큰 기대감을 가지는 것보다도 추후 어떤 좀 과정 속을 좀 살펴보시면서 주가 흐름을 체크를 해보시는 경향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부터 또 주가가 너무나 좀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기대감 선 반영이 되었다라면 다시 한번 주가는 이슈가 해소가 됐을 때 또 그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장만 놓고 보시는 것보다도 SK이노베이션이 앞으로 이렇게 좀 배터리와 관련된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는 앞으로는 조금 더 유심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조금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관점 그리고 다시 한번 타이밍을 잡아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이슈로 인한 반등이 오늘 하루 이 상승으로 그칠 수 있다라고 본부장님께서는 조금 보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오늘 뭐 갭상승 15% 강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18% 넘게 오르기도 했는데 김민수 대표님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소속 불확실성 제거로 오늘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또 한편으로는 SK이노베이션 천장이 좀 막혀 있다라고 저희가 봐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네, 누가 막았죠? 네, 너무 주가를 한 방향, 그러니까 좀 오늘로 보게 되면은 대형주가 한 15% 이상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좀 목에 찰 수도 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큰 리스크가 만약에 제가 보기에는 정유업만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한 보통 네. 한 28만 원대에서 30만 원대 사이 정도가 정유업의 회복 속도와 함께 볼 수 있는 가격대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배터리 관련된 쪽이 뭐 지금 시장에서는 올해 어느 정도 성과가 나게 되면 최소 2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다가 SKIT라고 하는 분리막 회사의 시장 가치까지도 감안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더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타이밍은 아마 오늘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 27만 원대 전후에서는 그 위쪽으로는 좀 버거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아마 대응은 좀 밑으로 자리 잡으시면서 하락할 때 모아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마 여기서 이제 고민이 특히 LG화학 갖고 계셨다가 LG화학 때문에 좀 무거워서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날 안 간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LG화학이 또 어느 정도 반등을 시도하게 됐을 때는 일단 손해 보셨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바꾸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고 있고요. LG화학 매도요?
네, LG화학을 차라리 SK이노베이션으로 그게 더 탄력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살짝 들고 있는데 근데 큰 그림상은 뭐 같은 2차 전지 쪽이다 보니까 아직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특히 LG화학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일단 지금 화학업종 당연히 좋을 거고요. 거기다가 2차 전지의 속도가 얼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분위기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안 간다고 해서 너무 거기다가 어떤 포인트를 맞추시면서 좀 실망하시기보다는 일단 탄력들은 SK이노베이션이 낫다고 하더라도 또 먼저 가게 되면은 나중에 끌어올리는 모습들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용을 하시면서 조금 균형적인 시각을 가져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LG화학 오늘 상승폭이 많이 좀 줄어들면서 현재는 1.85% 오르고 있는데 일단은 뭐 현금이 유입이 되는 건 긍정적이지만 3조 원에서 2조 원으로 내려간 이 디스카운트가 조금 부담인가요, 김민수 대표님? 저는 좀 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앞서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제 LG 화학을 보는 게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을 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IPO를 통해서 뭐 하반기 늦게나마 이제 상장이 되게 되면은 LG 화학이 이제 갖고 이제 인적 분할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좀 제한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를 감안한 좀 중기적인 관점 쪽에서의 변화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LG 화학에 대한 메리트가 좀 반감된다라는 관점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LG화학은 일단 지금은 화학업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학업황이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하반기에까지 연결될 정도로 강한 모멘텀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살짝 좀 의문이 들고 있는 상황 쪽에서 요즘 연기금을 보게 되면은 화학업종들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에 대한 어떤 정점들이 상반기 쪽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들도 상당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를 노린다라고 하게 되면 LG화학에 대한 메리트가 좀 반감될 수 있다. 이 점은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을 우선순위 3순위로 네. 두셨군요. 알겠습니다. 좀 자세한 근거가 될 만한 내용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들어봤습니다. 길건우 연구원 그 외에 오늘 이제 SK이노베이션 매출량이 높은 2차 전지 관련 섹터들도 또 덩달아서 강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비엠, 뭐 LNF 등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관련주로. 뭐 추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SK 이제 미국 공장 관련 소재 밸류체인 업체들이 조금 쉐를 뭐 봐서 이제 주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데 뭐 에코프로비엠도 있고요, SKC, 뭐 동아기업 등이 있는데 뭐 전반적으로 보면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자체가 이제 미국 투자들이 늘어나면서 뭐 기회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 물량이 기존에 이제 조금 우려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일단락이 되면서 이 우려감이 해소가 됐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요, 삼성 SDI 양극재 공급도 이제 본격화되면서 향후 뭐 여러 가지 뭐 매출 자체는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SKC 같은 경우에는 동박 이제 생산 능력이 이제 기존에 비해서 한 53% 정도가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생산량이 이렇게 증가를 했다라는 거는 매출도 뒷받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뭐 큰 거는 무엇보다도 LG랑 SK가 뭐 유럽뿐만이 아니라 미국, 중국 등 뭐 여러 가지에서 생산 능력을 계속 확대를 해야 되는데 아마 최대 수혜 기업이 SKC가 되지 않을까라는 뭐 리포트들도 많고요. 네. 그렇게 전망하시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동아기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기존에 이제 베트남에 투자한 거나 헝가리 공장 이제 증설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장 증설에 따른 모멘텀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할 시점으로 보여지고 있고, 기존에 이제 본업인 이제 보드 사업들도 이제 실적들이 이제 굉장히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런 기업들 자체가 앞으로도 좋아질 거고, 이 특정 기업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소재 기업 자체가 투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계속 수혜는 뭐 소재 기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길건우 연구원 SKC 말씀해 주셨는데 김민수 대표님이 SKC 진짜 보자 계속 보자 이 시간을 통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길건우 연구원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늘 증권사들이 SKC를 수혜주로 많이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와 함께 또 이 종목에 대한 전략 점검을 해 주시죠. 네, SKC는 다행입니다. 네, 기존의 SK이노베이션 손절한 부분들을 훨씬 더 만회를 시켜주다 보니까 네. 다행이라는 생각이고요. 오늘 보니까 한 24% 매수한 가격대에서 수익률이 그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오늘 또 신고가를 찍어버리네요. 네, 일단 보유 계속 할 예정이고요. SKC가 움직이는 가장 큰 배경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나머지 그러니까 어떤 2차 전지 관련된 제조사들이 흔들려도 한국에서 갖고 있는 어떤 부품이나 그리고 또 소재 관련된 쪽의 경쟁력은 충분히 입증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는 오히려
다른 회사들이 내재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더 나갈 수밖에 없다. 특히 어떤 쇼티지의 대명사들이 여기서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쪽은 계속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혹시 SKC를 갖고 계신다고 하게 되면 딱 하나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월 27일 날 MSCI 편입 관련된 쪽이 결정이 되는데 편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빅히트나 뭐 HMM과 함께 네. 같이 들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전에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5월 12일 날 이제 편입이 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아마 이제 외국인들 매수와 함께 좀 단기 피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들. 그래서 그 사이에 만약에 주가가 뭐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가서 뭐 17만 원 뭐 이상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그때는 한번 외국인 수급 지켜보면서 어떤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쪽으로는 바라보시되 여전히 동박은 지금 쇼티지가 강한 구간입니다. 나오면 다 팔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또 하나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들이 동박 관련주 쪽에서 안 올라간 것들도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솔루스 첨단 소재.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저평가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쪽도 한번 챙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또 회사 중에 동화기업이 눈에 띕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동화기업도 관련된 동박 쪽을 진행을 하면서 또 하나 건자재도 만만치 않죠. 그러다 보니까 건자재 신규 사업에 대한 2차 전지 소재 이쪽을 같이 생각하게 되면은 충분히 들어가 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동박만 동박이냐? 알박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알루미늄 박이죠. 이쪽의 대표 주자 DI 동일입니다. 이쪽도 패션 부분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같이 이어지고 있는 변화 나오게 되면 이 가격대 자산주로서의 충분한 변화는 더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20만 원대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또 덜 오른 종목들 찾아주셨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그리고 동화기업, 뭐 길건우 연구원도 앞서서 언급해 주셨던 종목이고 DI 동일까지 세 가지의 종목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진경 본부장은 뭐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을 제외한 이제 그 밑에 단에서 우리가 좀 눈에 이제 좀 볼만한, 우리가 좀 눈여겨서 볼만한 종목 뭐가 있다라고 보세요? 네. 네, 저는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부품 네.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좀 중소형주 이제 편입이 되어 있는데 이제 알루코를 좀 말씀을 이제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사실 이제 알루미늄 압출 전문 기업입니다. 이미 LG 화학이라든지 SK 이노베이션에 좀 납품을 했었고요. 알루코는 뭐 어떤 2차 전지에 대해서 직접적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차량 경량화와도 충분히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작년 6월부터 이 LG 화학의 전기차용 배터리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배터리팩 하우징 계약을 또 수주가 되었었는데요. SK 이노베이션에는 이 전기차 배터리팩 하우징 수주에서 올해는 본격적으로 좀 납품이 들어가게 됩니다. 최근에 이렇게 좀 전기차가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이 전기차에 대한 핵심의 경우는 바로 차량 경량화입니다. 워낙에 그런 2차 전지 그런 배터리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 어떤 무게감 자체가 있다 보니까는 바로 경량화가 최우선으로 좀 기술이 좀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루코의 경우는 좀 더 경량화에 조금 쓸 수 있는 이런 알루미늄을 전문적으로 또 납품을 하고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수혜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좀 친환경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차 관련에 대해서는 꾸준히 수요가 증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연비, 또 연비를 또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가볍게 만들어지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떠오르고 있는 요즘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알루코를 제가 좀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네. 또한 뭐 차량 경량화도 마찬가지지만은 또 철도 차량 경량화 부품에도 어쨌거나 좀 소재 부품에 대해서 개발 투자가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또 좀 연관을 지어서 살펴보신다면은 충분히 알루코도 이와 관련된 또 수혜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토픽 종목 좀 알루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은 알루코를 얘기해 주셨고, 뭐 김민수 대표님 들었고, 김진경 본부장님 들었으니까 마지막으로 길건우 연구원 종목도 들어야겠네요. 네, 저는 네.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삼성 SDI가 이제 탑픽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게 이제 네. 당시에도 이제 소송에서 빠져 있었고요. 지금 이제 그 배터리 표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각형 쓸 거냐, 원통형 쓸 거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테슬라는 뭐 원통형을 뭐 표준화하겠다. 그다음에 폭스바겐은 각형 배터리를 주력으로 채택하겠다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모두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것보다도 투자 포인트를 본다라고 하면 아마 올해 중이나 내년 초까지는 늦어도
삼성 SDI도 미국 투자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 결정을 하게 되면 아마 그때 조금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 이제 삼성 SDI도 있지만 뭐 이제 소재 기업들이 아마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소재 기업들을 많이 얘기했으니까 이제 검사 장비 기업 중에서도 보면 이제 NCS라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국내 유일인 뭐 2차 전지 전공정 검사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것보다도 이제 모든 공정에서 그 2차 전지 사이즈나 뭐 이런 것들을 표준화에 대해서 계속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여러 가지들이 계속 뭐 정형화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사이즈랑 유형별로 대응이 가능한 이제 커스터마이징 된 장비를 개발, 납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재나 장비 기업들이 아마 가장 큰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삼성 SDI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동안 이제 이 소송이 합의가 되기 전까지는 말씀해주셨다시피 삼성 SDI는 그 이슈에서도 또 자유로운 편이었고 뭐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 내재화 이슈에서도 이제 삼성 SDI는 그나마 또 자유로운 종목인데 왜 이 종목은 못 갔을까요? 그러면 그 전에는 저는 좋다고는 하는데 네 개인적으로 다른 종목들이나 별반 차이가 네. 없어서 주가는 그냥 그 다른 것보다도 그냥 네. 별다른 이슈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오늘도 이제 SK 이노베이션 자체가 너무 뭐 10몇 프로 이상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대형주들 자체가 이렇게 급등한다는 것 자체도 신기한 일인데 네. 이슈 때문에 급등했다라는 것도 이제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SDI 같은 경우에는 항상 모든 이슈에서 조금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적 자체가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뭐 흑자로 전환한다, 턴어라운드 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기존에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조금 낮았어 가지고 조금 늦지 않았나. 근데 앞으로 이제 실적 기대감들도 마찬가지고 미국 네. 투자 결정도 나고 여러 가지들이 이제 배터리 표준화 관련해서 각 완성차 업체들이 계속 뭔가 경쟁을 할 거거든요. 그럼 이때 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제가 볼 때는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김민수 대표님은 제 네. 질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일단 포인트는 그 처장님이 잘 선정했다고 보시는데 네. 일단 제가 포인트는 만약에 이렇게 된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 SK 이노베이션이 좀 더 날개를 달겠죠. 아. 그럼 그와 관련된 쪽에서 투자를 더 하고 강화시키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SK 이노베이션 향 관련된 장비주들을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은 저희가 잘 아는 게 엠플러스라는 종목이 있고요. 이 회사는 근데 실적이 생각보다 좀 저조하게 나오다 보니까 흔들렸는데 그리고 또 무상증자까지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무거운 측면들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또 유일 에너테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도 같이 연결을 시킬 수 있지만 상장한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들 또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그래도 무난한 종목은 하나기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이 종목들이 다 그런 이유에서 오르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냥 하나 다 서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죄송합니다. 리포트 읽듯이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네, 저는 왜 오르나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강점이 일단 어떤 3사에 다 들어갑니다. 배터리 3사에 다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중에서 약간 SK이노베이션 향이 조금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거는 또 어떤 분기 실적마다 바뀌다 보니까 그래도 고른 비중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장비 관련된 회사는 개인적으로는 하나기술이 가장 어떻게 보면 고르게 들어가다 보니까 약점이 없죠.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살짝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 뭐 시장 안에서 워낙 핫할 수밖에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세 분을 모시고 저희가 특집으로 지금 시점에서 어떤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덕분에 공부를 잘 했고요.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